4일 3인 동시 소환 과연 이루어질까? 이재명 대표는 바쁘다. 계속 바쁘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바쁜가 봅니다. 언제 간다? 아직 검찰에게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4일 이 3명의 동시 소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명은 이재명, 박찬대, 천준호. 이재명, 박찬대, 천준호.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도 받고 있죠. 3인 동시 소환 이루어지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9월 4일에 동시에 소환 통보, 말맞추기를 차단하려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 너 검찰 조사 때 뭐 물어보디? 이렇게 대답했어. 검찰 조사에 3명이 일자가 다르다면 이른바 검찰 조사 후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검찰 조사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말해 라고 답변을 맞추는, 이걸 입맞춘다라고 하는데 입맞추기를 방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측은 4일에 오염수 관련 행사가 있어서 가능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라고 답변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말 맞추기, 뭐 입 맞추기, 검찰 소환 조사 후기 공유 뭐 이런 거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다음에 예. 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 네. 높은 분들 이렇게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 네. 대개 뭐 상무 갔다 전무 갔다가 이제 사장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상무가 들어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예상으로 검사들이 뭘 물어볼까 예상 Q&A를 다 만들어요.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뭐 어쨌든 이제 거짓말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모른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상무가 갔다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검사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걸 또 물어본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전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상무 네. 불러서 김상무 그 좀 어때? 분위기가 어때? 톤이 어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사내 변호사들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그 역할 분담해가지고 다 하고 그럼 전무가 이제 들어갔다 오면 그러면 또 전무 이제 불러다가 잠 안 재우고 뭐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밤새도록 복귀를 시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사장님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사장님이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사실은 뭐 정상적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검찰하고 피고인하고 피의자하고의 싸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건데. 일종의 뭐 전략이긴 하나. 그렇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핵심적인 세 사람 말 맞추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이제 부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오면 각자 검찰청사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복도에서도 마주치지 않게. 네네. 그게 뭐 과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검찰이 각자 똑같은 질문을 물어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에게 전화하신 거 혹시 뭐 누구의 지시입니까?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세 분이 답변이 다 다르다면 검찰에서는 아하 뭐 이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게 죄수의 딜레마고 그게 게임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피고인 입장에서 내 혐의를 가장 최소화하고 형량을 제일 적게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고인을 두고 왜 그 부인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왜 그 변호사들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와중에 또 뭐가 밝혀졌냐면 김용부 원장 관련해가지고 위증까지 나타났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사법방해는 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쪽에서 벌어졌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고도의 그 머리 싸움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9월 4일에 응할 거냐 소환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천준호, 박찬대도 같이 불러?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9월 4일에 검찰에 안 갈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안 갈 그래도 가능성이 크다. 그날엔 가기 싫었는데. 예. 그리고 천준호 의원도 이 대표 비서실장이라서 이 대표가 일을 하러 가는데 따라가겠다. 어허. 막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세 분 다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박찬대 최고만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어쨌든 뭐 그게 뭐 공작 정치 용이든 뭐든 용이든 검찰의 소환에 대해서 자기 일이 바쁘다고 안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생업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오염수 방수 집회보다 더 훨씬 생업을 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생존에 걸려 있는 분들도 그 일을 그만두고 뭐 피해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진술하러 간단 말이에요. 예. 본인 스스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말하자면 특권도 내려놓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는 바쁘다. 그러면 1년 내내 바쁘면 내년에 가겠네요. 내년에 예. 총선 때문에 바쁘다. 예. 총선 끝나고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의 얘기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바쁘냐?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특권 의식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민주당 대표만 그 봐줄 만한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일반 국민들의 삶은 그러면 봐줄 필요도 없는 겁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이재명 대표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만약 만에 하나 그런 어떤 검찰로 예. 하여금 말하자면 검찰 업무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 빨리 가서 들고 나와야죠. 9월 4일이 바쁘다. 그리고 앞선 30일도 바쁘다라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정이 있나 기자들이 궁금해했는데 이 대표 측은 9월 4일 바쁜 이유로 오염수 행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염수 행사가 계속 주말부터 뭐 대표가 계셔야겠지만 대표가 꼭 뭐 이런 얘기들 정청래 많이 뭐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원내대표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검찰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명분으로 오염수 행사 대표가 꼭 있어야 된다가 중요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보십니까? 바쁘긴 바빠요. 저도 이제 점오 의원인데 오늘 보면 지금 9시 방송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12시 또 방송이 있어요. 네. 근데 10시에 공교롭게 제 상임위 국토위 예결위 다 회의가 잡혀서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회의장을 다녀야 돼요. 진짜 바쁘네요. 바쁘죠. 그 대표니까 오직 바쁘겠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그 일정은 또 별로 이재명 대표는 없는 것 같더라고.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염수 관련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특권 의식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재례 안 될 때 제일 좋은 방법 36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랭랑. 그러니까 검찰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혐의를 일단 보자고요. 박찬대 최고는 무슨 혐의예요? 부인하고 사법방해. 통화를 하면서 무언가 예. 혹시 사법을 방해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한 달 이상 재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파행되고 있고. 천준호 실장은 뭐냐면은 그 쌍방울과 관련한 경기도의 그 북한 관련 사업, 네. 대북 사업에 관련 공문을 어떻게 유출했다는 혐의죠. 유출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관련돼 있는 거거든. 이화영 부지사가 법원에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그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되고 나면 검찰이 사실은 마지막 수순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검찰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지막 하기 싫어서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계속 뭐 30일도 안 되고 4일도 안 되고 다음 주 뭐 셋째 주가 어떻게 되고 그냥 이렇게 피해 다니는 36개 주랭랑이 최고다. 예. 라고의 상황 아닌가. 특권 의식이 아니라.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수 행사에 참석해서 검찰에 소환 못한다라는 이재명 대표. 여당에서는 박정아 의원이 36개 주랭랑 아니냐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왜냐하면 뭐 영장실질심사도 떳떳이 받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영장실질심사 가기도 전에 지금 검찰 소환을 두고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이 대표 주변에서는 아이 뭐 이렇게 검찰이 대표 일정 안 맞춰주냐라고 비판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 대표 역시 검찰 일정이 안 맞춰주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 권투경기에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링에는 뭐 도망갈 때는 있지만 뭐 숨을 때는 없다. 유명한 명언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박정아 의원께서 도망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웃복싱도 일종의 예. 지금 권투의 이게 아웃복싱이다. 스킬이니까. 예. 너무 아웃복싱인데요. 예. 아니 뭐 어쨌든 예. 이렇게 그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고요. 예.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숨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뭐 날짜 일정 조율해서 조사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참 전례가 없는 일이죠.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벌써 뭐 그 1년 넘게 탈탈탈 이것도 전례가 없긴 합니다만 이제 최고위원까지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까지 동시에 이렇게 소환하는 일도 좀 전례가 없어서 민주당의 구성원들로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이렇게 매우 긴장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아예 체포영장 등의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이제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조율하는 것이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 이상한 건 예. 언론을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조율해요. 바깥으로 공개하지. 예. 뭐저 변호사를 통해서 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일정을 서로 이렇게 예. 조율하거나 이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를 안 하고 야, 바쁘다고 전에 이렇게. 이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서로 언론을 향해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가고 있어서 약간 예. 생소한 장면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제 관련된 지금 이제 대북 송금 관련 건이고요. 또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혐의들과 관련해서 조사 수사가 마무리되고 또 한 번의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올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놓고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멀게 깊게 고민을 예. 해야 되는 시점인데 당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아웃복싱과 스텝을 잘 밟아 가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또 그 여당과 그 검찰이 말하기가 저 도망 다니고 있다, 예. 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마련된 일정과 계획, 그다음에 논리에 따라서 잘 대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 이재명 대표 도망갈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검찰에서는요,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4일에도 소환을 안 응할 경우에는 향후 영장실질심사 때 재판부가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일단 4일 출석 거부 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판단 방침.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왜 4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9월 1일 날 회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부르기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9월 1일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판 준비 기일에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지만 안 나가도 되긴 하지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이 공판 준비 기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일 월요일을 이게 잡아준 것 같은데 4일에도 나가지 않겠다? 그럼 2번이나 출석에 불응한 거고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체포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국회가 이제 회기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불체포에 대해서 이제 또 동의안을 갖다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 불체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숨을 데는 없지만 계속 도망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는 거하고 모양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계속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당당한 모습은 아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9월 4일 날 가시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컨대 4일 날 안 나가고 11일 날 나간다. 11일 날도 안 나가고 18일 날 나간다. 그러면은 9월 말에 추석인데 추석 밥상에 이 이야기가 올라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한 4일쯤에 적당히 그냥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시고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도망 다닌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뭐 사실이 아니다, 떳떳하게 응하겠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구차하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수사 대상자가 검찰에서 그 신병 처리하는 날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자가 논의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문제는 당도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자꾸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자꾸 뭐 거부를 한다는 둥 또는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다시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라는 둥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모양이 구차스럽습니다. 자, 과연 언제 갈지 구차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검찰 소환은 언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혹 합의가 되면 언론을 통해서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